우리는 매일 수만 명의 타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누군가는 나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때로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가장 가까운 기적조차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이름 하나쯤은 묻고 살아갑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깎여나간 자존심과 무거운 생활의 무게는 그 찬란했던 이름을 타인이라는 무채색 뒤로 숨겨버렸습니다. 오늘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간 그 낯선 이는 정말 당신이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침 7시 40분 지하철역 출구. 지하철 출구 앞 붐비는 인파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숨을 고르며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올해 50대 초. 길었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쉬어간다는 표현이 멋지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은 주저했지만 묵묵히 마트 후문으로 향합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출구 쪽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영. 서영 역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같은 마트의 캐셔, 다트 일용직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녀가 오랜 시간 자신을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마트 후문 앞. 그들의 동선은 마트 후문 앞에서 아주 잠시 교차했습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짧은 순간 그들은 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낯선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물류창고에서 주로 상품 분류와 운반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본래 IT 업계의 프로젝트 관리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업무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몸을 쓰는 노동은 육체적으로는 고되었지만 복잡한 인간관계나 정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늘 신중하고 내향적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책임감과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 그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 민준이 구석에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벽에 기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이때 동료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아줌마. 손이 빠르네. 말은 별로 없으시던데. 민주는 커피잔을 입에 대고 있을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그저 스쳐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서영은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이전 경력은 금융권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정이 많은 외유내강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 명, 또 한 명,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피로,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무게. 하지만 그녀는 다음 고객이 오면 다시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견디는 방식입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붐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 반납대에 식판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서영이 일어섭니다. 그녀가 깃을 정리하는 짧은 순간 민주는 그녀의 이름표를 스쳐봅니다.
박서영. 이름표에 적힌 세 글자. 박서영. 민주는 그 이름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지금 30년 전의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았다면. 퇴근 직전 민주는 폐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이 고객센터 쪽에서 전화하며 민준의 등 뒤로 걸어옵니다.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김민준 고객님 맞으시죠? 주문하신 물품은 내일 오전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다른 고객의 이름임을 깨닫고 다시 묵묵히 폐지를 정리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점심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고 복도에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으며 심지어 서로의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피로와 삶의 무게는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서로에게 전부였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긴 세월과 환경의 변화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분명히 그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서로에 대한 익숙하고 따뜻했던 잔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퇴근길. 민주는 후문으로, 서영은 정문으로 나섭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다시 내일을 기약하는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그 익숙함이 낯선 가면을 뚫고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 헤어진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길.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중년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어제와 같이 민준과 서영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잃어버렸던 일상의 루틴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무거움,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제 고객 전화에서 흘러나온 이름, 김민주. 그리고 스쳐 지나간 낯선 동료의 이름, 박서영.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익숙함이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캐셔대 카운터에 먼지를 닦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겉으로는 완벽한 서비스를 수행했지만 몇몇 직원들의 말투나 행동에서 오래전에 잊었던 어린 시절의 파편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곳에서 느끼는 익숙함이야말로 힘든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뇌의 자기 방어 기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 업무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물류팀에서 올라온 반품 상품을 정리하기 위해 접수대 앞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셔 파트에서 반품 절차 확인을 위해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이 반품 서류를 들고 민준에게 다가옵니다. 저 물류 쪽 담당이시죠? 이 제품, 반품 확인 서류가 좀 복잡해서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서영이 습관처럼 서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칩니다. 민주는 서류보다 서영의 손가락 동작을 순간적으로 응시합니다. 그 동작은 30년 전, 어렸을 때 서영이 고민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흔들립니다. 민준은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서류보다 서영이 습관처럼 서류 모서리를 두드리는 작은 행동에 멈추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렸을 적 가장 친한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습관이었지요. 아,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 재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대답했지만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도 민준의 목소리 톤과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각서영이라는 이름과 그 익숙한 습관을 연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50대의 지친 얼굴에서는 어린 시절의 해맑은 모습을 찾기 어려웠고 서로의 상황을 아는 것은 실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했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세상에 흔한 이름이고 흔한 습관일 뿐이야. 서영 역시 아까 그 물류팀 직원의 말투, 특히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억양이 이 상아리만큼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에게 늘 무언가를 설명해 주던 그 친구의 톤앤 매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익숙함에 반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만날 리 없어.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의도적으로 민준을 피하려 합니다. 근무 종료 후 퇴근 준비를 하며 서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버스 안, 서영은 집 앞 골목.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이유 없는 익숙함과 묘한 불편함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기억 속에 조명되려 했지만 현실의 냉혹함과 지친 일상이라는 난관 앞에서 반발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민주는 버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30년 전의 기억과 현재, 초라한 자신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잠들기 전 결심합니다. 이것이 기분 탓이든 단순한 우연이든 혹은 정말로 잃어버렸던 친구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삭막한 일터에서 자신에게 잠깐이나마 따뜻하고 익숙한 감각을 준 존재에게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영이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서영 또한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민준에게 말을 걸어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향적인 성격과 현재 자신의 처지가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적이고 보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재를 가장 소중했던 과거의 친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미묘하고 현실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이 각자의 공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김민준이고 박서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30년 전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이제 그들의 일상에 더 깊은 고민과 여운을 남기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창고 복도. 어젯밤 민주는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낯선 익숙함이 주는 묘한 끈을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연이든 기시감이든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중년의 소심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서영의 동선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시선이 불안정했습니다. 서영이 반품대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나가자 서영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서영은 여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은 따뜻한 감정이 아닌 현재 자신의 고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자존심의 방해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그들의 업무 동선은 자꾸만 그들을 가까이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서영이 정리하는 서류 근처로 다가섭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이 아닌 말을 걸기 위한 구실을 찾습니다. 저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이런 곳은 난방도 잘 안 돼서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영이 순간 멈칫하지만 이내 차분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창고 쪽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신경 써야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대답에서 어렸을 적 배려 깊은 말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점심시간. 뜻밖에도 휴게실 테이블에 빈자리가 없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민주는 무심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내적 독백이 그의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각각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밥 먹는 거 오랜만에 해보네요. 어렸을 때는 친구랑 매일 도시락 까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 반찬 투정을 해서 제가 늘 김치 한 조각씩 더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듣던 서영은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 김치 한 조각이라는 디테일이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합니다. 서영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김치 잘 안 먹는다고 구박 많이 받았는데, 민주는 서영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얻습니다. 바로 저 반응, 자신의 기억과 소름 끼치게 일치하는 감정의 반발이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은 연락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제일 친했던 친구랑 소식이 끊겼어요. 걔 별명이 뭐였더라? 아, 걔 이름이 민이었는데. 서영이 민이라는 별명을 말하자 민주는 숨을 들이쉽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별명은 민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의 단서가 어긋납니다. 저는 제 친구 별명은 준이었어요. 워낙 신중해서 준이라고 불렀는데, 서영의 표정이 안도감과 실망감으로 교차합니다. 눈빛이 흔들린 후 다시 차분해집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준이와 민이라는 이름 앞에서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거대한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은 비슷했지만 그 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어색한 침묵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낯선 관계의 장막 뒤로 숨어버립니다. 민주는 자신의 목표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었구나. 내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그저 우연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일 뿐이었어. 50대가 되어 삶이 힘들어지니 내가 잃어버린 과거를 억지로 찾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갑자기 찾아온 허탈감에 휩싸입니다. 그의 행동은 다시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서영 또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미묘한 익숙함을 다시 한번 반발하며 외면합니다. 다행이다. 만약 맞았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했을까? 괜찮다고 말해줘야 했을까? 아니,
그 친구에게 지금의 나를 보여주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놓인다. 퇴근 시간, 두 사람이 출입문 앞에서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치지만 어제의 묘한 친근감은 사라지고 진짜 낯선 이가 된 것처럼 서로를 지나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들은 서로의 대화 속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지만 이름의 한 글자 혹은 별명의 미묘한 어긋남이 그들을 다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스쳐 지나간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다시 원래의 낯선 타인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는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소중함과 현재의 외로움,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집. 비 오는 오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마트에선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단기 일용직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마트라는 공간은 사라졌고 그곳에서 잠시 피어났던 낯선 익숙함도 함께 소멸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켭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합니다. 그러나 서영 씨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친절했던 동료에게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깊은 미련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 연락처나 본명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직 마트 동료로서만 존재했습니다. 민주는 어렴풋이 느꼈던 묘한 익숙함이 결국 기분 탓이었거나 흔한 우연이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래,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그걸로 됐지.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동네. 서영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서영 역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민희와 준이라는 별명이 엇갈렸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저 민준이 자신의 친구와 이름이 비슷한 친절했던 동료였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의 책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굳이 헛된 기대나 과거를 파헤쳐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어.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다시 다른 단기의 알바 자리를 찾기 위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잊고 지내야 할 과거의 물건들을 무심하게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만화책과 초등학교 앨범이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들을 꺼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밀어넣는 순간 앨범 한 장이 삐져나왔지만 그는 그냥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초등학교 앨범.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김민주. 준호의 추억. 앨범 위에는 서영이 어렸을 때 그린 토끼 그림이 있는 만화책이 무심하게 얹어 있습니다. 귀가 한쪽만 처진 그 토끼 30년 전 우정의 증표. 민주는 옷장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 진실 앞에 있었는지. 하지만 민준과 서영은 그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고독 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의 방. 그녀도 집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와 찍은 사진. 얼굴은 흐릿하지만
옆에 서 있던 소년의 웃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사진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과 서영 모두 서로가 바로 그 친구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진실 앞에 서 있었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무게가, 가족이라는 책임이, 그리고 초라해진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민주는 한적한 공장의 출근길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용직 자리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영은 다른 대형마트의 출근길에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마트 복도에서 잠시 나누었던 짧은 웃음은 이제 각자의 고독한 일상 속에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엇갈린 하나의 단어와 현실의 벽 때문에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낯선 타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봅니다. 서영이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사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삶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민준과 서영은 운명처럼 다시 만났지만 그 운명을 붙잡을 용기도 확신도 갖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버스와 지하철. 그들은 서로의 본명이나 30년 전의 우정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영 씨와 민준 씨는 힘든 시기에 잠시 마주쳤던 친절한 동료였을 뿐이었습니다. 고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 누군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단지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민준과 서영처럼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 채 다시 타인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아이가 맞느냐고, 그때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묻고 싶던 수많은 밤은 다시 웃장 깊은 곳에 잠들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눈부신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붙잡기엔 우리의 손이 너무 거칠었고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기적이었을지도 모를 수많은 타인들 속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혹은 확신이 없어서 놓쳐버린 당신의 서영과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잊지 못할 혹은 놓쳐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고독한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